안녕하세요, 치킨 유튜버 치무비입니다. 치킨대전 1화부터 12화까지 전체와 통합 버전입니다. 파스타 치킨부터 골뱅이 무침 치킨,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치킨, 근데 안에가 너무 촉촉하게. 그리고 아이스크림 치킨까지 최대 상금 10억이 걸린 레전드 치킨 서바이벌 대한민국 치킨대전 바로 시작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제작진과 셰프 심사위원단 그리고 20아빠까지 참여한 1차 서류 심사에서 총 24팀을 선발, 그중 기권 한 팀을 제외한 23팀이 치열한 예선전을 펼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셰프 심사위원. 그 심사를 담당할 이영복 셰프, 정호영 셰프, 송훈 셰프, 그리고 웹툰계의 전설 김풍 작가. 웹 작가 아니신가요? 김풍? 본캐는 웹툰 작가이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셰프 못지않은 요리 실력을 보여주었던 쿵형이었죠. 치킨 하면은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셰프님들과 절대 꿀리지 않을 자신도 있고요. 이 베테랑 셰프들이 전문가로서 각각 한 표씩 총 4표를 행사합니다. 이어서 총 6명의 연예인 심사위원단이 비전문가로서 서로 합의 후에 총 1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 심사위원. 요리사 출신 150만 구독자의 승우아빠, 먹방 전문 크리에이터 힙합, MZ세대 전문 크리에이터 장지수, 이 3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합의 후 총 1표를 행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문 셰프 심사위원 총 4표, 연예인 심사위원 총 1표, 크리에이터 심사위원 총 1표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투표권 차등 시스템 하에 최다 득표를 한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바이벌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조는 해외파 출신 6명으로 이루어진 죽음의 조. 먼저 뉴욕 CIA 졸업자 이승준, 뉴욕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경험, 그리고 현재는 연남동의 소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 두 번째 도전자는 박대현, 까다롭게 뽑는다는 장군 취사병 출신. 세 번째는 외국인 도전자 이반, 한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오너 셰프. 네 번째는 김다나, 호주에서 10년간 다양한 조리 경험을 쌓고 온 내공자. 다섯 번째는 호주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르크로동 블루 졸업, 고급 레스토랑 총주방까지 역임한 호주판 박세로이 안병태. 그때 궁금한 게 사실은 CIA 분들과 이제 르크로동 블루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요리 대학.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쿵형이 이간질을 시작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데, 르꼬르동 블루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CIA와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너무 훌륭한 학교인데, 네, 이거는 방송용 멘트고요. 예. 내가 달라. 자, 비방용으로는 르꼬르동 블루. 비교하지 말자, 기분 나쁘다. 도발 실력이 거의 룰루 컨트롤 4급이었죠. 마지막 도전자는 윤영배, 마찬가지로 CIA 출신, 해외생활 13년의 깊은 내공의 실력자. 자, 지금 그리고 대망의 예선전 미션은 나만의 시그니처 치킨 요리를 만들어랍니다. 나만의 시그니처 치킨 요리. 조리에 허락된 시간은 단 60분. 단 두 팀만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고 바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닭을 찢어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야. 진짜 그냥 생각이다. 해체 작업부터 벌써 가지각색의 개성을 뽐내는데, 그런데 자, 말씀드린 순간 2반. 이반이 우유를 넣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탈리아식인가요? 우유에다 재우면은 이게 닭 특유의 누린내 같은 걸 제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네네. 미국의 정통 방식입니다. 저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맥주 따는 소리. 맥주가 나왔습니다. 박대호는 우유가 아니라 흑맥주를 들이붓기 시작하죠. 수가 좋아. 이어서 달군 팬에 위스키를 두르고 지리는 화둔술을 선보이더니 끓인 흑맥주를 섞기 시작합니다. 이게 맥주랑 이제 섞여지는 거죠? 대체 어떤 닭 요리가 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 시각 김다나는 흑설탕입니다. 요리계의 이다나. 흑설탕을 넣기 시작하죠. 갈색 설탕이 왜 들어가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레시피. 달고나 같은 설마 달고나 치킨인 걸까요? 어느덧 시간은 벌써 30분이 흘러가는데 윤영배는 이제서야 닭 손질을 시작하죠. 드디어 윤영배 닭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닭에 춘장을 묻히기 시작합니다. 윤영배 춘장. 와, 춘장. 와, 특이하다 저거. 중식 쪽으로 가나요? 호호호. 곧이어 치킨의 하이라이트, 튀기기에 들어가는 도전자들. 그냥 냅다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던 튀김 과정도 나름의 디테일한 스킬들이 존재했었죠. 튀김 많이 해봤네.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게. 한편 윤영배는 춘장을 묻혔던 닭을 그대로 끓는 기름에 투하하기 시작하는데, 탈 것 같은데. 전문 셰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죠.
춘장만 묻혀 튀길 경우 타버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시간은 어느덧 20분이 남은 가운데 슬슬 치킨 요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우 치킨볼. 그런데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춘장닭. 이거 탔나요? 딱 봐도 겁나게 탄 윤영배의 춘장닭. 셰프님 탄 겁니까? 춘장 탔어요? 춘장은 일단 중식에서 저렇게 많이 바르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 발라서 색깔 맞는데 지금 저 정도 튀기면 안에가 아직 덜 익었을 거예요. 모두의 우려 속에 이번엔 닭을 찜기에 넣기 시작하죠. 찔 모양입니다. 베테랑 셰프들조차 처음 보는 요리법. 듣도 보도 못한. 우려감이 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갔다 오겠습니다. 준영이 형이 끝내 참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중간 점검을 위장한 먹방을 하기 시작하죠. 닭튀김. 치킨 들어간다. 자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그의 평가는 말도 안 되게 바삭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아 이거 너무 괴롭다. 이어서 안병태 도전자에게 향하는데 파스타면이에요? 가쁜 파스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물 한번 더 먹어볼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 맛은 먹어봅니다. 어때요? 부드러운 파스타와 치킨볼을 버무리는 요리였던 것이죠. 아직 버무려지지 않은 치킨볼만 따로 시식해보는데 자 치킨볼 어때? 이거 두 개 만나면 끝나요. 끝나요. 또한 완벽. 르꼬르도 블루. 맛있어요. 근데 이 형 다 맛있는 것 같은.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니 근데 김수현 씨는 심사 안 하길 잘했네요. 다 맛있대. 한편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윤영배의 춘장닭. 나왔어. 와. 1차 우려였던 탄내는 냄새 어때 냄새? 안 탔어요. 다행히도 패스합니다. 닭요리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6명 모두의 요리가 마무리되고 대망의 심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요리는 김다나의 고추 호떡치킨, 매콤달달한 디저트풍 치킨이었죠. 이어서 셰프 심사위원들의 시식이 시작되는데 재밌네요. 아직까진 호불호를 파악하기 힘든 심사평이 이어지고 연예인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맛있다. 긍정적입니다. 한편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의 평가는 너무 어지럽게 답네. 하나 이상 못 먹을 맛? 썩 좋지 못했죠. 다음은 입안의 부오니시모 포모도로. 향이 너무 좋아요. 엄청 고소해요. 냄새도 냄새부터 극찬이 들려오는데 그 시식평은 태어나서 처음 먹는 치킨인데 너무 맛있어. 근데 매콤한 맛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안병태의 원스타. 닭 한 마리와 파스타를 섞은 신개념 퓨전 닭 요리였죠. 와. 시식을 한 전문 셰프들의 감탄이 들려오고 시식평이 이어지는데 참나물 튀김 참신했고요. 파파델리에 대한 면 선택 우월했고요. 구운 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저한테 감사했습니다. 아쉬운 소리가 1도 없는 여태까지의 심사평 중 최고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그냥 먹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어요. 그 정도예요? 연예인 심사위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내리죠. 너무 맛있다. 아하. 진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감동입니다. 진짜. 다음은 이승준 도전자. 오늘 요리 중 유일하게 튀겨지지 않은 스튜 요리, 오리엔탈 꼬꼬 스튜. 곧바로 시식이 시작되는데 닭가슴살은 역시 닭가슴살이다. 오로지 닭가슴살로만 만들어진 요리에 왜 물술을 더 쓸까? 동문 선배이기도 한 송은 셰프는 더 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때요? 자극적이죠? 난 먹으면서 되게 라면 스프 맛밖에 안 났거든요? 후추 맛이 지금 되게 세요. 크리에이터들의 평도 좋지 않았죠. 이어진 심사위원 평. 왜 굳이 닭가슴살만 이용했는지. 역시나 호불호가 갈리는 닭가슴살만 고집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송은 셰프님. 동문 선배의 심사평은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렌즈와 접신을 시도하는 송은 셰프. 화가 많이 나는데? 우선 치킨 대전에 나오기에는 너무 평이한 음식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윤영배의 춘장치킨. 해외 생활을 하면서 좀 다국적 요리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경험이 지금 총망라되어 있습니까? 많은 테크닉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넘치는 자신감과는 달리 날고 기본적인 요소부터 실수를 범하는데 좋겠어 오빠. 나 좋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치킨 간이 됐냐. 치킨을 배워본 송은 셰프는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심지어 접시를 옆으로 치워버리죠. 다른 셰프들의 반응도 좋지 않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약간 부드럽게 폭슬폭슬하게. 크리에이터들의 평도 최악. 춘장을 바른다 그래서 춘장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주얼로 봤을 땐 되게 먹음직스럽죠. 근데 이 압력솥에 찔 때 우리 입맛에 1.5배나 2배 정도 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찌면 안에 간이 잘 배요. 근데 지금 이 닭은 안에 간이 전혀 안 배 있네요. 전반적으로 간이 전혀 안 배어 있고 심심한 것이 문제였죠. 그라탕도 제대로 안 나왔고 치킨도 제대로 안 나왔고 세비체도 아쉽게 나온 게 이 조화가 조금 아쉽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창의적인 이 테크닉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존나 팬 다음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송은. 다음은 마지막 도전자 박대현. 흑맥주와 위스키를 사용해 만든 그의 치킨 요리의 이름은 먹구름 치킨입니다. 일단 인스타 합격 비주얼. 과연 그 맛은? 아쉬운 부분이 아쉬웠던 점. 처음에 이제 비주얼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맛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쉬움이 아니고 커다란 만족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바로라도 주문해서 이렇게 시켜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비판인 줄 알았지만 최고의 칭찬이 이어지죠. 이제 이 6명의 6개의 치킨 중 단 2명과 2개의 치킨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투표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거를 많이 생각한다면 먼저 연예인 심사위원단의 한 표는 박대현 도전자이십니다. 박대현의 먹구름 치킨,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의 한 표는 네, 3명이 동일한 의견을 만장일치였다는데 그들의 선택은 2반 도전자입니다. 2반. 그리고 마지막 각 한 표씩 총 4표를 행사하는 전문 셰프들의 개표 차례. 먼저 정호영 셰프의 선택은 안병태 도전자를 뽑았습니다. 안병태. 야, 표가 막 분산이 되는데요. 이연복 셰프의 선택은 박대현. 박대현. 지금 초반인들 벌써 2표가 나왔어요. 박대현 도전자. 풍형의 선택은 김다나 씨입니다. 김다나. 마지막 송은 셰프의 선택은 전 박대현 씨를 뽑았습니다. 다시 박대현. 이로써 총 3표를 획득해 박대현이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단 1개. 한 표씩 얻은 3명 중에 재투표를 진행하는데 그 마지막 티켓은 3분 중에 김다나 씨입니다. 김다나에게 돌아가죠.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박대현 김다나 도전자가 1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어진 2조는 전국 각지에서 맛으로 인정받은 치킨집 현업파들의 대결. 먼저 박희열. 안녕하세요. 마세구장 전라도 익산에서 배달앱 다시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전라도 자기소개는 귀여웠지만 전라도 익산에서 배달앱 1위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고수. 그의 하루 매출은 300에서 400 정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두 번째 도전자는 김종훈.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실전으로 부딪혀 부산 깡통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치킨업자. 부산 사나이 김동훈입니다. 세 번째 도전자는 조금만 맛없어도 바로 망한다는 연남동에서 오직 맛으로만 살아남은 치킨집 사장님. 네 번째 도전자는 남양주를 제패한 치킨집 사장 박기옥. 다섯 번째 도전자는 민초치킨으로 유명한 초록치킨의 최초 개발자 강유리. 저분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도전자는 16년간 BBQ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대한민국 치킨 역사를 함께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살아있는 전설 박순신. 사실상 심사위원석이 있어야 할 정도의 엄청난 경력이었죠. 이어서 곧바로 시그니처 치킨 미션이 시작됩니다. 현업파답게 닭 손질에 들어가는 순간 표정부터 달라지는데 눈빛이 너무 달라지겠어요. 그때 자신있게 어깨 펴고 지금 가위로 자르는 사람이 누구지? 칼로 자르기도 힘든 생닭을 가위로 저렇게 잘 잘라시는 거 처음 봤어. 능수능란하게 잘라내는 두 명, 박기옥과 박순신. 가위는 관절을 잘 알아야지 잘라지거든. 콩뼈 있는 데를 지나가면 그렇죠. 안 잘리거든. 안 잘리잖아요. 관절을 잘 이해하시고 자르시니까 저를 잘 잘리겠죠? 그렇지. 한편 대부분 버리는 치킨 무국물을 따로 모으기 시작하는 명불허전 강유리와 저걸 쓴다고? 저것도 MSG를 대놓고 폭포처럼 쏟아붓는 박기옥. 정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예. 그리고 김종훈은 그건 뭐야? 먹물이야? 반죽에 오징어 먹물을 투입하고 박희열은 김치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김치? 아, 김치. This is K chicken.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현업파에 피 튀기는 치킨 전쟁 속에서 강유리는 심지어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을 넣기 시작하죠. 아이스크림이요? 이건 너무 아니 치킨을 아이스크림을? 상상이 안 돼.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인 만큼 이거 조회수 나오는 음식이. 아 이거 무조건.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무슨 의도로 넣었을까요? 아이스크림. 어머 예상이 좀 되시. 바닐라 향을 극대화하려고 그리고 참기 들어가면 닭의 그 간이 훨씬 더 잘 배입니다. 빠르게. 아 그래요. 뭔가 대단할 게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소스에도 아이스크림을 넣죠. 여기 고르기 힘들겠다 진짜. 와, 이거 어떻게 골라? 그때 자, 박기호 도전자의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봉지를 사용해 튀김옷을 입히는 지리된 기옥이 형. 이어서 다들 본격적으로 치킨을 튀기기 시작하는데 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치킨들. 김종훈의 먹물치킨과 박기열의 빨간 치킨에 이어 강유리의 아이스크림 소스 치킨까지. 게다가 그 위에 치즈가루가 솔솔 뿌려지고 아이스크림 콘으로 데코를 하며 치킨이 완성되고 아까 따로 빼놓았던 치킨무 국물과 사이다가 조합된 치킨무 에이드까지 속전속결로 요리를 끝마치죠. 아이스크림을 넣은 치킨 완성됐습니다. 이어진 평가 시간. 한 분 한 분씩 이제 요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첫 번째는 박기옥의 치킨 뱅뱅. 치킨의 느끼함을 산뜻한 골뱅이 소면으로 보완하려는 퓨전 요리. 치킨 잘하는 진짜. 야 이거. 수가 좋아. 야.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의 비결은 MSG 많이 넣고. TSG. MSG 많이. MSG 못 이겨요. 역시 마오밀 가루. 쌈. 오묘한 맛과 함께 특유의 B급 갬성 치킨이 탄생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두 번째는 조동혁의 후라락 치킨. 바로 시식이 이어지는데 튀김옷이 좀 오버쿡된 맛. 한 맛이. 오버쿡됐다는 크리에이터 심사단의 평가는 달리 전 진짜로 맛있어요, 치킨. 연예인 심사단은 극찬을 이어가고 전문 셰프들의 평가는 치킨은 맛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런 치킨은 이 바삭함이 좀 더 틀게 바삭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좀 곱게 바삭하다. 이 닭에 조금 염지를 했으면 이거 역시 안에 간이 조금 안 배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로 맛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조에서 가장 기대되는 강유리의 아이스크림 치킨. 와 비주얼은 야. 아이디어들. 이 치킨의 이름은 아빠 치킨이고요. 아빠. 아이스크림에 빠진 치킨입니다. 아이스크림에 빠진 치킨. 이어서 시식이 시작되는데 와. 와 이거 미친 것 같아. 다들 치킨무 에이드를 맛보더니 알쏭달쏭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연예인 심사위원단의 평가는 진짜 너무 맛있고. 느끼할 수 있는데 저 친구가 이걸 다 잡아줘요. 치킨무 에이드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이어지죠. 이어서 크리에이터 심사평이 이어지는데 왜 웃으세요? 저는 그 에이드가 진짜 냄새는 솔직히 구려요. 근데 먹으면 냄새의 맛이 전혀 안 나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이거 진짜 어그로 끌기 딱 좋은데. 끌기 딱 좋아. 진짜 인정하고도 남을 것 같아. 독특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전문가 심사평.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이 소스부터 해가지고 치킨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근데 단점이 있다면 하나를 딱 먹으니까 더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에이드를 한 잔 마셨더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리셋 계속 리셋.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맛이에요. 역시나 치킨무 에이드와의 조화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죠. 다음은 김종훈의 먹물치킨. 제주와 사랑에 빠진 치킨입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보통 가면 다 제주도 돌담 너머에는 감귤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연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돌담, 화산섬의 그 모양이에요. 진짜. 근데 비주얼은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모양 잘 나왔다. 바로 시식이 이어지는데 비주얼은 그야말로 끝판왕이었죠. 지리는 정보 하나 말씀드리자면 해당 치킨 12월 4일부터 치킨 플러스에 정식 출시되어 시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비주얼.
제가 봤던 치킨 플레이팅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요. 제가 제주 도민으로서 이 제주스러움을 한껏 표현한 이름을 짓고 싶은 건 진짜 미슐랭 치킨이라고도 일컫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송은 셰프의 지금까지 평가 중 가장 좋은 평에 이어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김풍도 극찬을 합니다. 김종훈 도전자 조금 벅차오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벅차올랐어요. 마지막 차례는 치킨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박순신이 만든 세로 혁명 치킨. 바로 한 입씩 물어보는데 조금만 생각을 비틀어서 만들었지만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사실 이게. 역시나 이어지는 극찬의 시간이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쟁쟁한 도전자들 중 단 2명을 선발해야 하는 잔인한 투표 시간이 돌아오죠. 연예인 심사위원단과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은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한 상의에 들어가고 큰일 났다. 심지어 전문 셰프들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었죠. 요번 현업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먼저 연예인 심사위원단의 한 표는 저희에게 제주를 선물해주신 김종훈 도전자님입니다. 김종훈 도전자에게 돌아가고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의 한 표는 제주와 사랑에 빠진 치킨. 또종훈 도전자에게 향합니다. 드시려고 하는데. 이연복 셰프의 한 표는 박순신 도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박순신 도전자, 정호영 셰프의 한 표는 박순신 도전자님께 또순신 도전자, 김풍 셰프의 한 표는 김종훈님. 또 김종훈 도전자에게 가며 총 3표로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남은 표에 상관없이 박순신 도전자도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데 심지어 남은 셰프의 선택도 김종훈 도전자에게 돌아가죠. 굉장히 쟁쟁한 도전자들 중에서 무려 4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합니다. 자, 우리 4표를 받은 김종훈 도전자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한테 계속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게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야,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며칠간 진행된 치열한 대결에서 1조부터 4조까지 총 23명의 인원 중 8팀의 도전자가 본선 무대에 오르고 셰프 심사위원들의 심사숙고한 회의 끝에 탈락한 도전자 중 너무나 아쉬웠던 안병태와 박은영 도전자에게 본선 도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본선 무대 미션,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색다른 양념치킨. 제한 시간은 똑같이 60분. 그리고 1등 1명과 1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안원철은 이거 뭐야? 청주로 염지를 하고 최서우는 부추와 유자청으로 소스를 만들고 야, 이게 무슨 조합일까요? 이거 왠지 조합 좋은데. 박순신은 소스에 장미가루를 넣고 안병태는 반죽에 쑥을 사용합니다. 역시나 단 한 명도 평범하게 조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게맛살을 꺼내든 박대현은 게맛치킨? 니들이 개맛을 하루. 갑자기 도마에 비비기 시작하는데 저 기술이네요. 도마의 손으로 돌돌돌 저렇게. 야, 저거 하나하나 찢으려면 존나 비벼.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맛살을 아주 손쉽게 해체하는 꿀팁을 보여줍니다. 꿀팁을 얻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저걸 그대로 해체한 게맛살을 튀겨버리죠. 와, 크래비! 야, 크래비 튀김 맛있지. 그 사이 남은 시간은 벌써 30분. 그때 플래시 최서우가 마무리 단계인 플레이팅을 준비하죠. 드디어 슬슬 다들 튀김 단계에 돌입하고 몇 분 뒤 각양각색의 양념 옷을 입히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쑥닭이 나왔습니다. 튀긴 쑥닭이 나왔는데요. 미쳤다. 완전. 그런데 재료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실수로 재료를 하나 빠뜨려버린 김종훈 도전자. 긴급 상황입니다. 그 소스가 얼마나 중요한 차지를 하느냐, 그게 문제지. 까먹은 재료는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바로 카레가 좀 빠져가지고 카레가루. 중요한 건데. 강한 향을 지닌 재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었죠. 그 사이 남은 시간은 단 8분. 박대현의 게맛살 짜장 양념치킨, 박은영의 명란 크림 성게알 치킨, 박순신의 장미 소스맛 양념치킨, 안병태의 쑥 양념치킨, 알렉스 조영원의 땅콩잼 스리라차 치킨이 차례대로 완성됩니다. 한편 김종훈 도전자는 뒤늦게라도 카레를 넣고 애호박 튀김을 곁들인 된장맛 양념치킨을 완성시키죠. 이제 제한 시간은 단 4분이 남은 상태. 진작에 완성한 최서우는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그때 저 언니, 손 들었어요. 왜 그러죠? 저 언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상금 10억이 걸린 서바이벌 대회에서 와, 진짜로? 와, 대박. 경쟁자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갈아주면 돼요? 네. 그냥 얇게? 네. 도전자끼리 서로 믿을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저기에 뭐라도 뿌리고 오거든요. 네. 그렇게 최서우의 도움으로 한서인도 무사히 요리를 마치고 안원철도 지리는 플레이팅과 함께 요리를 완성합니다. 마지막 김다나도 시간을 1초까지 활용하며 요리를 끝마치죠. 모두 다 끝났습니다. 대망의 본선 평가 시간.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최서우가 첫 번째로 무대에 섭니다. 부자 치킨입니다. 사운드부터 아주 바삭거리는 시식 시간에 이은 평가는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이거를 조절했다면 따뜻했다면 유자 향과 그 부추의 촉촉한 따뜻함이 또 어우러졌을 거고 더 맛이 배가 됐을 텐데 훌륭한 요리이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최서우의 빠른 속도가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왔죠. 송훈 셰프는 아쉬운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과 맛은 좋으나 멋을 버려라. 지리는 명언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알렉스 조영훈의 피넛밤 치킨. 다들 괜찮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모든 걸 잘 먹던 히밥이 고개를 내젓고 히밥이 못 먹고 있어. 휴지 있어요? 휴지? 심지어 장지수는 치킨을 뱉어내고야 맙니다. 새끼가 좀 기름맛 나다가 매운맛 나다가 추맛 나다가 막 이래가지고 섞이니까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이어진 송훈 셰프의 평은 그냥 요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짜 이런 치킨 대전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셰프와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는 처음인데 딱 첫 입 먹고 되게 기분 좋게 만든 정말 반전입니다. 호불호가 극강으로 갈리는 치킨이었죠. 다음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안병태의 쑥닥쑥닥. 허나 그 맛은 나는 그냥 철저하게 리뷰를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먹으면 아이씨 그게 텁텁해. 소스 왜 이렇게 쉬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쑥떡 먹는 느낌이야. 이 정도. 그리고 박순신의 로즈가든 양념치킨 또한 굳이 장미를 왜 넣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장미 냄새를 못 맡았어요. 굳이 장미를 왜 넣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죠. 다음은 한서인의 탐라대왕 치킨. 덤벙덤벙 거리면서 시험 봤는데 걔가 1등인 애들 있죠. 연예인 심사단에겐 극찬을, 아쉬움이 많습니다. 셰프 심사단에겐 아쉬운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박대현의 짜파짜파 치킨은 짜파의 짜가 짠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짰어요. 짜다는 평가를 김다나의 피자꽃이 피었습니다근 저는 맛의 밸런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제가 양념치킨이 주제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좀 따로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맛은 좋지만 정체성이 없다는 평을 듣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도전자, 예선을 압도적인 투표수로 통과했던 김종훈의 치킨이 대령됩니다. 비주얼은 상당히 평범했지만 그 타이틀은 애 간장 태우는 치킨이 아니고 애 된장 녹이는 치킨입니다. 애된장 녹이는 치킨. 아, 된장 들어갔어? 된장을 기본 베이스로 애 호박 튀김을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양념치킨 요리입니다. 된장 맛이 나네요. 그런데 근데 이채영 씨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지금. 이채영 심사위원의 표정이 어두웠죠. 맛 표현을 할 때 비방용이어서 욕이 나올 정도의 끔찍한 수준인가 했는데 아니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겁나 맛있다는 것이었죠. 찐으로 맛있다. 찐으로 맛있다. 그런데 두 평가단과는 달리 셰프 심사위원단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죠. 이건 그냥 평이한 양념치킨에 된장을 살짝 풀어놓은 별반 김정훈 씨의 치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선 때 저희가 무수히 많은 칭찬을 과찬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많이 실망했다는 뉘앙스의 송훈 셰프의 평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공포의 투표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유독 많이 고민하는 듯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승자는 두 표를 받은 바로 김종훈 도전자. 김종훈 도전자. 재밌는 사실은 김종훈의 표 중 셰프 심사위원단의 표는 0표, 연예인 심사위원단과 크리에이터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획득하며 총 2표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럼요. 콘이 꽂혔어요. 콘. 지난번 아이스크림 치킨이 제일 촉감이 독특하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샌드위치 치킨부터 케이크 치킨에 이어 뭐요? 마시멜로 치킨 그리고 대창 치킨까지 한 3m 목에 감아가지고 찍으면 100만 나올 것 같거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상상을 초월하는 뭐야 이게? 최대 상금 10억이 걸린 역대급 치킨 서바이벌 대한민국 치킨 대전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경연에서 먹물 반죽으로 제주를 형상화한 제주 깜슐랭 치킨과 된장 양념 베이스의 원원드레드 치킨을 만든 강력한 우승 후보 김종훈 도전자를 필두로 이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도전자는 이제 단 9명.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본선 2라운드 과제는 바로 닭볶이입니다. 현재 배달계 투탑 치킨과 떡볶이를 활용한 최강의 퓨전 치킨 요리를 만드는 것. 이후 심사위원단의 투표를 통해 한 명의 우승자와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라운드와는 다른 새로운 조건도 존재했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떡을 3종류로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요리에 사용할 떡을 미리 골라야 한다는 것. 선택한 떡의 특성들을 얼마나 잘 살렸는가도 이번 라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스타트와 동시에 닭을 갈아버리는 김종훈, 박순신 도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는 도전자들. 그런데 박대현 도전자 바지락이 등장했어요. 가쁜 바지락을 시작으로 자, 박순신 도전자가 새우를 손질합니다. 한쪽에선 해산물 파티가 시작되고 다른 한쪽에선 안원철 도전자 물을 좀 두껍게 썰고 있는데 물을 두껍게 손질하고 심지어 단호박까지 삶습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이게 치킨 요리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발들을 보여주었죠. 그때 플래시 최서우가 또 시작한 지 10분 만에 벌써 닭을 볶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볶고 있어요. 지난번 경연에서 그 특유의 빠른 속도가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오히려 독이 됐던 그녀인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걸까요? 심지어 야 벌써 떡을 넣어요. 벌써 떡까지 투입해버리는 플래시. 걱정이다. 아직 심사 시간이 40분이나 넘게 남았기에 떡이 불어버리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렇게 되면 가래떡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뭐 좋죠. 양이 많아지니까. 깨져가지고. 준현이 형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이득이었죠. 곧바로 소스를 제조하는 최소우 도전자. 그리고 그 지금 돌아가는 기계도 너무 빨리 도는 거 아닙니까? 플래시는 기계마저 빛의 속도로 바꿔버립니다. 한편 박대현 도전자는 바지락! 박대현! 랭코쿠 뺨치는 바지락 불쇼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청주를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그걸 저렇게 많이 넣어? 마시고 죽어보자고. 국물을 계속 끓여 알코올 성분을 날리는 동시에 잡내 완전히 잡아주세요. 잡내 제거를 하는 지리는 방법이었죠. 과연 이 바지락을 어떤 식으로 치킨 요리에 버무릴지 더 궁금해지던 와중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서서히 도전자들의 요리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서희는 익힌 단호박을 파서 믹서기에 갈아 끓인 뒤 냄비에 투하해서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기 시작하죠. 한편 김종훈 도전자는 치즈를 꺼내 펼치는데 김종훈 도전자가 떡을 치즈에 말고 있습니다. 치즈 떡마리를 만든 후 아까 닭고기를 갈았잖아요. 예. 갈은 데다 싸서 튀기지 않을까? 연복저의 말대로 미리 갈아놓은 닭고기 안에 그대로 조각낸 치즈떡을 넣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엔 기상천외한 치킨들 나오겠다. 그때 자 그러면은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결국 또 참지 못한 준현이 형이 먹방 선전포고를 갈긴 뒤 알렉스 조용훈 팀의 로제 소스 치킨을 먼저 맛보기 시작합니다. 아는 맛이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킹갓 제네럴 로제 소스.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과연 그의 반응은? 어때 무슨 맛이야? 치킨이 올라간 피자를 먹는데 거기에 사이드로 내가 로제 파스타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그 피자, 그 두꺼운 피자 위에 그 파스타를 한껏 올려서 그 한 입에 같이 먹는 딱 보는 꿈이에요. 와 표현 미쳤어. 비룡 뺨치는 지리는 시식평이 이어졌죠. 야 근데 이거를 간장 베이스라 그래야 되나? 야 이거는 좀 마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하지만 언제나 다 맛있다고 평가하는 준현자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14분 남았는데?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단 14분이 남은 상황. 도전자들의 필살기들이 그 형태를 드러내는데 안명태 누룽지 튀깁니다. 누룽지 튀김부터 호로복떡 튀김, 묵은지까지 등장하며 오 맛있겠다. 저마다 또 개성 넘치는 요리들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심사 시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플래시 최서우. 일단 냄새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심사위원들. 저의 닭볶이 이름은 인절미엔 닭떡입니다. 매콤한 찜닭 베이스에 크림치즈와 인절미 가루를 얹은 퓨전 닭볶이 요리였죠. 본격적인 시식이 시작되고 셰프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갈리던 크리에이터 심사단과 연예인 심사단까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첫 번에 이거 무슨 맛이에요? 와 K 치킨 느낌. 칼국수 면 같으면서 쫄깃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족시키죠. 이제 마지막 남은 심사평은 바로 지난번 최서우에게 혹평을 날렸던 송훈 셰프. 그런데 흠을 잡을 수가 없겠어요. 그녀가 준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닭볶이 앞에 칼서렌을 치고 맙니다.
게다가 와 여기 다 통합된 거 처음이야. 야, 그러네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극찬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렇게 최서우가 이번 라운드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격 참여에는 치킨 대전만의 최고 장점은 이 치킨이 그저 그림의 떡이 아니라 현재 치킨 플러스에서 신메뉴로 출시되어 지금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두 번째는 알렉스 조경훈 팀의 피자와 로제가 만난 호로록 투스칸 치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송훈 셰프가 탄식을 내뱉더니 음식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심사평에서 다시 한번 고등자로 빙의하더니 뭔가 신박한 것도 없고 참신한 것도 없고 소스도 뻔한 맛이고 후드려 패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간다면. 홍부자였던 알조 팀도 엄청난 혹평에 처음으로 기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뭐요? 너무나도 감사한 그 조언을 받아서 이에 알마조 팀은 다음 경연에서 더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은 한서인의 단호박과 묵은지를 조합해 예쁜 색감을 낸 닭볶이. 크리에이터 팀 모두 한 입씩 먹기 시작하는데 단호박이랑 묵은지 맛이 안 어울려. 그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심지어 약간 음수향. 음스향이 난다는 최악의 평까지 나와버리죠. 웬만한 치느님에겐 긍정적인 평가를 주던 연예인 심사위원단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채영 씨 어떤 맛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고요. 어떤 맛이냐 물었는데 건강한 맛이라 거의 소개팅 전에 주선자에게 이쁘냐고 물었더니 착하다고 한 급이었. 다음은 안원철 도전자의 찌개탄 비주얼의 닭볶이.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나 먹어본 맛인데? 동태찌개. 나는 약간 매운탕 같은데. 닭으로 끓인 국물에서 생선의 맛이 느껴진다는 것. 그 이유는 육수에 새우를 볶아서 갈아서 넣습니다. 시원한 육수를 내기 위해 건새우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이었죠. 의외의 맛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도전자의 청주와 바지락을 이용해 만든 맑은 닭볶이. 하지만 국물 먹어봤어요? 술 맛나지? 그냥 다 배어있어 술 맛이. 한잔 들라고. 조리 시간이 짧았던 탓에 아직 청주의 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아쉽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안병태의 중화 엑스오 소스와 누룽지를 곁들인 닭볶이. 전체적으로 맛있다는 평을 듣게 되고 특히 송훈 셰프는 이보다 맛있을 수 있을까? 박은영 음식이? 극찬을 하며 중식계 여자 요리사 1티어인 박은영을 도발해버리죠. 곧이어 그 박은영의 차례가 다가오고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그녀 역시 자신의 주특기인 중식으로 닭볶이를 준비했다 하는데 그 자존심이 걸린 시식이 시작됩니다. 중식계 레전드 이연복 셰프를 필두로 맛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그 결과는 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여기 그냥 베이징이에요. 과거 베이징에 살았던 힙합의 극찬을 시작으로 재료가 하나하나 진짜 내 자리를 찾아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식 원탑 이연복 셰프의 호평을 받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도전자는 지난 경연 우승자 김종훈. 그의 요리는 다관자 안에 치즈 떡마리를 넣은 치킨. 그런데 그거 아니야? 딱 봐도 탄 것 같은 비주얼이 눈에 띄는데 그 요리의 맛은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다행히 겉모습과는 달라 보이고 저희는 도중에 나온 거를 색깔을 보고 실패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주얼을 제외하면 맛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평가가 끝나고 이제 우승자와 탈락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본선 2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최서우 씨입니다.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플래시 최서우. 그리고 탈락자는 한서인 씨입니다. 한서인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녹화가 끝나고 평소와 달리 대기실에 모인 도전자 탑 8.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음 라운드 미션이 두 명이 팀이 되어 반반 치킨을 만들어라입니다. 팀 미션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박순신, 박대현의 아빠와 아들팀,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안병태, 박은영의 와카동기팀, 고수들이 뭉친 김종훈, 안원철의 정상 동반자팀, 최서우, 그리고 알렉스 조용훈 도전자의 서우 알조팀. 이렇게 4팀으로 나뉘어 본선 3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팀전인 만큼 팀워크와 협동심은 물론 차별화된 반반 치킨까지 만들어야 되는 고난도 미션이었죠. 그렇게 본격적인 본선 3번째 대결이 시작되고 업무 분담이 싹싹 돼 있네. 팀을 이룬 도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 분담하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타치 뺨치는 박대현의 화려한 화둔수를 시작으로 가통 고가級の術 모두 요리에 박차를 가하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나. 고소한 칭은님 냄새로 가득 차버리고 모든 팀이 튀김기를 풀가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슬슬 숨기고 있던 필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빠와 아들 팀은 오렌지 주스를, 와카 동기 팀은 청귤청으로 상큼한 소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서우 알조 팀도 반개를 튀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른 팀에 비해 정상 동반자 팀은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그때
야야. 닭발이 등장합니다. 닭발. 보란듯이 닭발을 튀기기 시작하는 김종훈 도전자. 야 닭발은 못 참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갑자기 서우 알조팀 알렉스가 머랭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머리 친다고? 시간 안 될 텐데. 하지만 적절한 거품을 내기 위해선 상당 시간 쳐줘야 되는데 지금 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죠. 그런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머랭 마무리 세레머니까지 해버리는 알렉스. 에이, 머랭을 한참 더 쳐야 되죠. 이 만들다만 머랭의 정체는 바로 야 진짜 귀엽다 저거. 이건 개 거품인가요? 활용정점 개거품 플레이팅을 위한 머랭이었던 것이죠. 반반 치킨 요리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어느덧 요리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서는 탈락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도전자 와카동기 팀. 각자 자신 있어 하는 장점을 살려 안병태의 프랑스 버터 소스와 박은영의 중국식 청귤 소스로 만든 반반 치킨이었죠. 중국 소스 맛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 송든 램지의 표정이 또 심상치 않은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잠깐 지중해 다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두 극찬했지만 우리 송훈 셰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두 치킨의 연결고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팀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뽐내려고 애쓰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팀워크는 하나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장기만 뽐냈다는 평을 내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은 요리할 때부터 마치 진짜 부자지간처럼 합이 잘 맞았던 아빠와 아들 팀. 한국적인 느낌의 불고기 소스와 서구적인 느낌의 오렌지 소스로 반반 치킨을 선보입니다. 아이고 바삭해. 조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튀김의 완성도에 다들 놀라지만 이게 약간 그 인위적인 불향 같아가지고 오렌지 치킨도 오렌지 맛을 못 살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소스가 아쉽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개같은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한 서우 알조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컨셉을 활용한 반반 치킨으로 마치 개가 바위를 올라가는 듯한 지리는 플레이팅이 인상적인 치킨입니다. 이어서 시식이 시작되는데 마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생전 처음 접해보는 맛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치킨 안에 게살과 마요네즈 그리고 양파를 감싼 완자가 들어있었기 때문.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로 네, 이거는 아이디어도 100점이었고요. 플레이팅도 100점이었고 송든 램지에게도 극찬을 받지만 그 바삭바삭함이 조금 아쉬워요. 안에 들어있는 완자가 이게 치킨을 먹는 건가? 아니면 지금 뭘 먹고 있지? 바삭함을 죽여 치킨 같지가 않다는 비평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정상 동반자 팀의 부드러운 마요 치킨과 그 위에 깐풍 치킨과 매콤한 닭발을 얹은 반반 치킨. 마치 산을 올라가듯 아래서부터 먹어가는 게 키포인트였죠. 이어서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하고 와 소스 장난 아니야. 역시나 맛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소스 자체가 이제 섞이니까 산처럼 치킨을 쌓은 플레이팅으로 인해 그냥 플레이팅이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소스가 섞여버려 반반 치킨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모든 팀의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다시 우승자와 탈락자 투표 시간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번 미션은 팀 미션. 그 말인즉슨 2명의 우승자와 2명의 탈락자가 생긴다는 것이었죠. 그 본선 3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와카동기 팀입니다. 프렌치와 청귤 소스를 이용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 와카동기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탈락팀은 정상 동반자입니다. 정상 동반자 팀이었죠. 1라운드 우승자였던 김종훈이 속해 있던 팀이라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 그렇게 아쉽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형님. 그러자고. 쿨하게 소감을 말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려던 그때 성주영이 MC를 맡으면 무조건 나온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대사가 발동됩니다. 오늘 미션은 팀 미션이지만 탈락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하디 잔인한 제작진 놈 2명 중 1명의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1대1 데스매치를 치릅니다. 1대1 데스매치 치킨을 치르게 되죠. 그 미션은 제한시간 30분 안에 염지가 안 된 닭을 사용해 그야말로 영혼이 담긴 프라이드 치킨 단 한 조각을 만드는 것.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심 어린 포옹과 함께 바로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미션이었지만 안원철은 염지부터 시작하고 김종훈은 염지 없이 튀김 반죽부터 만들기 시작한 뒤 곧바로 튀겨버립니다. 벌써 튀겨? 이어서 염지를 마친 안원철도 치킨을 튀기기 시작하는데 같은 프라이드임에도 벌써부터 확연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 되게 궁금하네. 둘 다 맛이 확실히 다를 거 같아. 확실히 다르지. 그런데 그때 안원철이 튀긴 닭을 한 조각 먹어보더니 안원철 도전자가 튀긴 닭을 지금 맛을 봤는데 태초마을이야. 염지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13여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죠. 그와 달리 김종훈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유롭게 요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먼저 요리를 끝마쳤음에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일주일 내내 서로 고민하며 같이 요리를 만들어 온 동료가 순식간에 탈락시켜야 할 적이 되어버린 잔인한 상황 앞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김종훈 노정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인 안원철이 위로해보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전해진 만큼 심사위원들도 보다 더 진지하고 진심을 담은 시식을 시작하고 스튜디오는 고요한 침묵 속에 오로지 바삭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가온 결과 발표 시간. 크리에이터 팀은 김종훈 도전자에게 1표, 안원철 도전자에게 2표를 주고 연예인 팀은 김종훈 도전자에게 5표, 안원철 도전자에게 1표를 주어 현재 스코어는 총 6대3. 김종훈 도전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셰프 심사위원들이 안원철 도전자에게 몰표를 준다면 아직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김종훈 3표, 안원철 1표로 총 9대4. 이 잔인한 데스매치에서 김종훈 도전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김종훈 도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또다시 살아남은 7명의 도전자들은 본선 4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여기 남다른 목표를 가진 참가자가 있습니다. 박은영 도전자의 이번 치킨대전 목표가 우승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제가 송은 셰프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명, 송든 램지에겐 호통밖에 받지 못한 그녀. 칭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승보다 중요해져 버렸죠. 그러자 아니 저는 힘들게 오셨는데 송은 셰프가 미안했는지 오늘은 따뜻한 말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독설만큼이나 무서운 어마어마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미션은 바로 맛있으면 0칼로리 건강한 다이어트 치킨을 만들어랍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치킨. 근데 다이어트 할 거면 치킨을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대결이 시작되고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함도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고난도 미션이기에 불꽃 튀는 아이디어 전쟁이 예상되었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각양각색의 재료와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박은영 도전자는 쌀을 안 치고 삼계탕 같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닭껍질을 올리더니 닭다리 뼈를 넣어서 루피 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속임수 고기 아니에요? 닭가슴살이지만 마치 닭다리인 것 같은 비주얼을 자랑했죠. 한편 알조팀은 건강에 좋은 해조류 감태와 라이스 페이퍼를 준비하고 마치 부각처럼 튀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병태는 심지어 단백질 파우더라고 써있는데요? 프로틴 파우더로 튀김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란형도 울고 갈 벌크업 치킨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질세라 최서우도 황태를 갈더니 그대로 황태를 튀김옷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그 한식에서 북어 보풀하기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 비주얼은 마치 궁중 요리를 연상케 했죠. 한편 박순씨는 시금치, 비트 등 천연 재료로 색을 내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치킨을 준비하고 박대현은 닭의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굽고 찐 후에 우리에겐 생소한 동남아 판단잎으로 감싼 요리를 준비하죠. 그렇게 모두가 순조롭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때 알렉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라이스 페이퍼 튀김이 계속해서 서로 엉겨붙었기 때문이었죠. 뜰채를 사용해 2차 시도를 해보지만 기름 너무 먹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간은 30초. 결국 3, 2, 끝났습니다. 2초를 남겨놓고 겨우 요리를 완성하죠. 그렇게 피 튀기던 경연이 끝나고 첫 번째 심사 주인공은 최서우 도전자. 황태를 갈아 튀김옷을 입힌 궁중 음식을 떠오르게 하는 치킨이었죠. 그런데 언제나 늘 호평만 하던 정성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조금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황태향이 너무 세서 치킨의 존재감이 사라져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이분이 5번째 우승한 이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독설까지 날려버리죠. 우선 정성호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 그리고 대다수가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음은 박은영 도전자의 루피고기 아니 전체적인 영양소를 고려한 닭가슴살 한상 요리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맛있게 먹기 시작하고 그 송은 셰프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이게 닭가슴살이죠? 되게 두부 같다. 공통적인 의견은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닭가슴살 기존의 퍽퍽함은 전혀 안 느껴지고 굉장히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저도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에게도 극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송든 램지의 평가는 드디어 처음으로 닭가슴살의 섬세하고 결이 고운 맛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첫 마디부터 극찬으로 시작합니다.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먹을 법한 송셰프 한마디 한마디에 올라가는 입꼬리가 지금 그녀의 기분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오늘 진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어서 안병태에 무려 프로틴 파우더로 튀긴 벌크업 치킨이 등장하는데 시식 초반부터 가른데 딱 먹었는데 가슴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프로틴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을 흡수해요. 치킨의 육즙을 단백질 가루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뻑뻑함만 남은 치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겠다. 다음 박대원 도전자의 향긋한 입과 오일프리로 조리한 웰빙 치킨은 토마토가 있어요. 담백한 맛과 더불어 많은 연구와 고민이 느껴진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다음은 박순신의 천연재료로 색을 낸 신호등 치킨. 장지수 씨 어땠습니까? 장지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박순신님 치킨이 맛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핵팩탄을 날려버리죠. 그런데 네, 오늘 후라이드는 참 맛있네요.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오늘 치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알렉스 조용훈 팀. 저희 메뉴는 식요카페입니다. 네이밍을 너무 잘했다. 센스 있는 네이밍과 더불어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했죠. 이제 맛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밑값으로 오지게 시전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송훈 셰프는 히드라가 되어버리죠. 최악이? 내가 소가된 기분인데? 그렇게 치킨 대전 역사상 한 번 이 식당에 와서 먹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저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심사위원 모두에게 최악의 혹평을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치킨 약간 구워 먹은 느낌이에요. 듣게 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약간 어렸을 때 잘못 먹어본 토끼 여무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결과 발표 시간이 찾아오고 우승자 또한 치킨 대전 사상 최초로 총 6표 중 6표 몰표를 받으며 박은영 도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극찬을 받았던 박은영 도전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모두의 식욕을 감퇴시킨 조알팀이었죠. 어느덧 남은 도전자는 단 6명. 이 고수 중의 고수들에게 주어질 오늘의 미션은 과연 닥치고 100만 뷰 화제성 1위의 치킨을 만들어랍니다. 지리는 썸네일각 치킨을 찾는 미션.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미션이었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셋 다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이 100개가 넘더라고. 크리에이터들의 심사평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탑6 도전자들답게 미션 시작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자, 박대현 도전자는 치즈에다가 식용색소를 넣는군요. 박대원은 먹방 카테고리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치즈에 화려한 색소까지 넣는 작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치즈를 꺼내기만 했을 뿐인데 심사위원들의 환호성을 얻어냈죠. 이해질세랑 안병태도 100년초 가루를 이용한 핑크치킨을 만들어버리고 최서훈은 명불 플래시답게 뭐야 벌써 플레이팅 하는 애야? 벌써부터 치킨을 그릇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의 비장의 무기는 마시멜로. 치킨 위에 마시멜로를 얹기 시작했죠. 저런 것도 이제 이목을 끄게 되죠. 저런 것도. 이게 또 칼로리로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엄청난 칼로리 어그로를 끄는 동시에 마시멜로 치킨을 오븐에서 꺼내자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을 자랑한다. 한편 박순신은 박순신 파치 등장합니다. 팥과 버터의 환상조합. 아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앙버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먹음직스럽게 치킨가스 스타일로 튀긴 치킨을 냉동고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튀긴 치킨을 왜 냉동실에 넣으셨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 풍형을 지나 정호영 셰프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치킨이 뜨거우면 버터와 팥이 녹아내리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갑게 하는 작전이었죠. 같은 시간 박은영은 새우장으로 염지를 하고 건새우를 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우치킨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게다가 섞어 먹을 종이봉투를 직접 만들어 오는 지리는 준비성까지 보여주었죠. 오늘은 특히나 더 예상치 못한 레시피들이 질비한 가운데 김종훈 도전자가 부추와 불린 당면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놓인 것은 곱창 아니에요? 껍데기. 뭐야 진짜? 소대창입니다. 바로 소대창. 소대창과 치킨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 등장만으로 크리에이터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죠. 이어서 대창 속을 채우는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50만! 만드는 것만 봐도 최소 50만은 예약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같은 시간 안병태는 준비한 핑크치킨을 저 케이크트리거든요, 케이크. 마치 케이크처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 소스를 올려 지리는 비주얼의 치킨 케이크를 완성한다. 너무 귀여워. 어느덧 남은 시간은 2분. 모두가 요리를 끝마친 시간. 오직 김종훈 도전자만이 남아있는데 튀김 옷을 입은 대창 때문에 칼질이 겉돌기 시작하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결국 도와줘. 근데 장갑이 없어. 자신의 요리를 마친 박은영의 도움으로 3, 2, 1. 겨우 시간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시간이 끝나고 이어진 심사 시간. 먼저 박대현의 치킨이 등장합니다. 등장부터 무지개색 치즈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누구나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비주얼. 하지만 이 치킨의 진면목은 반으로 가를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비주얼은 무조건 만점이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소스 잘했네. 소스 칭찬에 이어서 나쁘지 않겠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크리에이터 심사평이었죠. 만약에 오늘 날짜가 2020년이었으면 네. 100만이 넘게 나왔을 텐데 무지개 치즈 유행이 딱 1년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미 3년차가 된 지금 100만 뷰를 기록할 만큼의 새로움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치킨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이어지죠. 그리고 정호영 셰프가 그 파인애플 소스가 뭐뭐 들어갔죠? 레시피 수집하러 오셨는데 완전? 레시피를 수집할 만큼의 칭찬을 받으며 박대원의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는 최서우 매콤달달 치킨 위에 오드라운 마시멜로를 얹은 치킨을 선보이죠. 그런데 이거 진짜 살찌는 맛이다. 처음 먹을 땐 맛있지만 세 숟가락이 연이어갈 수 없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 치킨은 김종훈의 비주얼부터 크리에이터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대창 치킨. 신중하게 먹어보는데 한입 베어 물자마자 삐져나오는 속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100만 뷰 가능? 이거 길게 하면 썸네일 찍을 때 안 자르고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길게 이렇게. 한 3m. 한 3m 목에 감아가지고 찍으면 100만 나올 것 같아. 좋은 평가를 내린 크리에이터 팀과는 달리 셰프 심사위원단은 제 입맛엔 좀 질겼어요. 혹평을 하며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안병태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100년초 치킨 케이크. 너무나 예쁜 비주얼에 서로 사진 찍기 바빠 보이는데 케이크 틀을 벗기자 더 지리는 비주얼의 치킨 케이크가 등장하죠. 그리고 시식 후 이어진 평가에서 오늘 나왔던 치킨 중에 가장 100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치킨. 크리에이터 심사위원의 가장 좋은 호평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치킨 업체들이 분명히 이거 시도하는 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셰프 심사위원들마저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죠. 다섯 번째는 박순신 도전자의 만드는 과정부터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앙버터 치킨 샌드위치. 팥과 버터의 익숙한 조합이지만 치킨과의 만남은 상상이 가지 않는데 다들 반신반의하며 한 입씩 크게 먹어보기 시작하고 이어서 모두의 물음표가 와. 서서히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립박수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힙합이 라이브 먹방을 찍기 시작합니다. 힙합은 그냥 신났네요. 맛의 혁명이에요. 이어서 미국형에게 미국에서 이 레시피 가지고 레스토랑 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해외 진출 통관까지 합격증을 받고 사실 먹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알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치킨을 처음으로 도전해 성공시킨 박순신 도전자에게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게 되죠. 이어진 마지막 차례는 2주 연속 우승 중인 박은영 도전자의 양념감자 비주얼이 생각나는 새우향 가득 담은 새우치킨. 모두 신나게 섞은 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우 짜씨. 와 진짜 짜다. 치킨이 너무 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일단 먹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연습을 했고 너무 많이 해본 배합이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자신감으로 대회 때 간을 보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넘치는 자신감이 그게 답니다. 자만감으로 변질되어 비수를 꽂아버렸죠. 아 오늘 좀 위험한데? 그렇게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본선 5라운드 미션 100만 뷰 달성 치킨의 우승자는 바로 박순신 씨입니다. 앙버터 치킨을 만든 박순신 도전자.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총 6표 중 각각 3표씩을 받아 케이크 치킨을 만든 안병태 도전자가 공동 우승한다. 그리고 탈락 후보로 지명된 두 사람은 1라운드 우승자 김종훈 도전자와 3, 4라운드 우승자 박은영 도전자. 아래쪽에 인원 배치를 박은영 씨입니다. 다시 한번 박은영 씨입니다. 최대 상금 10억 원. 어마어마한 상금은 물론 콘이 꽂혔어요. 콘. 아이스크림 치킨, 무지개 치킨, 케이크 치킨 등 회가 거듭될수록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내 썸네일각 지리게 뽑아주는 레전드 치킨 서바이벌 대한민국 치킨 대전. 송 셰프님이 눈물을 보이시네요. 그 마지막 이야기와 10억 상금의 주인공. 내가 그렇게 요리를 좀 못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리사는 안 하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바로 시작합니다. 치열한 예선을 걸쳐 10명의 도전자로 시작했던 치킨대전 본선. 어느덧 살아남은 도전자는 단 5명. 아 이제부터 뭐 또 진짜 전쟁이죠. 본선 6라운드 미션은 바로 치킨만큼 중요한 사이드 메뉴 만들기입니다. 치킨의 맛을 돋울 사이드 메뉴를 만드는 것. 게다가 더 특별해진 심사 방법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정말로 배달을 시켜 먹는 것처럼 도전자들의 레시피를 정해진 용기에 담아 제품화된 상태로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하는 방식이었죠. 제한시간 60분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선 6라운드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전자들 중 유일한 노배지 박대현이 분노의 칼질에 이어 곧바로 웍질을 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토마토 소스와 할라피뇨와 오레가노까지 넣으며 도저히 맛없을 수가 없는 지리는 소스를 준비합니다. 이에 질세라 안병태는 김치콘 까르네 소스, 순신좌의 풀드포크, 최서우의 콰트로 치즈 소스 등 진짜 재료 진짜 다양하게 쓰신다. 역시나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부산 사나이 김종우는 오징어를 먼저 꺼냅니다. 이어서 새우와 함께 믹서기에 갈더니 미나리와 당면까지 갈아주죠. 잡채, 순대 뭐 이런 거. 그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약간 김말이 이런 거? 김말이,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궁채나물, 통새우와 오징어를 올려 돌돌 말아준 뒤 곧바로 튀기기 시작합니다. 크기도 초빅 사이즈였죠. 몇 분 뒤 등장한 왕김말이는 김말이가 나왔어요. 김말이 나왔어요. 김말이 나왔어요. 끝판왕의 자태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김말이 색깔 와 색깔 미쳤다 진짜. 그리고 제면기가 등장했습니다. 제면기. 역시나 다른 도전자들 또한 만만치 않았죠. 박대현은 밀가루 반죽을 제면기에 통과시킨 뒤 동그랗게 말기 시작합니다. 저 면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쓰는 파카리면이라고 있어요. 면을 원통으로 만들어서 소스가 잘 배게끔 하는 전략이었죠. 같은 시각 최서우가 옥수수를 꺼내더니 세로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요걸 한 번에 잘라주면서. 천재네요. 진짜 천재다. 이어서 파기름과 버터를 옥수수에 발라 마치 특기를 쓰더니 자, 토치로 불맛까지 더하기 시작하죠. 천재입니다. 이거 뭐야? 심지어 이 옥수수를 이거 붙였어. 베이컨에다 말아요. 버터 옥수수에 키니컨이라니. 넌 천재다.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럭스켓의 뺨치는 사기 조합을 들고 나와버린 최천재. 이어서 아래엔 콰트로 맥앤치즈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는 침샘 폭발 사이드 메뉴가 완성됩니다.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이었죠. 한편 박순신은 타르트 생지를 준비합니다. 그 밀가루 반죽이죠. 이어서 그 위에 검은 콩을 올려주는데 저 검은 콩은요 생지를 부풀 때 위까지 부풀지 않게 무게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콩은 먹지는 않고 눌러주기만 하는 역할이었죠. 잠시 후 오븐에서 꺼낸 타르트에서 검은 콩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 타르트가 지금 좀 덜 익어서 저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콩이. 타르트가 아직 덜 익어서 검은 콩이 떨어지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풍형의 훈수가 이어지지만 그냥 빠르게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좀 지지면은 네, 그 조언을 살짝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지긴 싫은 풍형이었죠. 차도남이요. 그렇게 일일이 차근차근 콩을 꺼내고 있는 순신좌. 딱 봐도 아직 절반이나 넘게 남았는데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엄청난 압박감에 이마엔 땀이 가득 맺힌 채로 꿋꿋이 콩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분이 남고 순신좌를 제외한 모두가 요리를 완성합니다. 엄청난 긴장감에 장갑도 떨어뜨리고 익었나요? 안 익어 보여요. 딱 봐도. 음식이 익지도 않은 데다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플레이팅을 준비합니다. 별 익었어. 안 익었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강력한 탈락 후보로 등극하게 되죠. 이어진 심사 시간. 앞서 예고한 대로 요리들이 용기에 담겨 포장까지 된 상태로 심사위원들 앞에 놓여집니다. 첫 번째 차례 안병태 도전자가 준비한 메뉴는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콘 까르네 소스에 호두를 얹은 감자볼 요리. 와, 맛있다. 절로 감탄을 부르는 맛과 더불어 치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전반적으로 치킨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지켜보던 모두가 걱정했던 박순신 도전자의 타르트 요리. 비주얼은 고급스러운 디저트였지만 굳이 치킨 먹으면서 이거를 안 시킬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치킨과 먹을 이유가 없다는 혹평과 이거를 사이드 메뉴라고 생각하기에 약간 미래형 사이드 메뉴가 아닐까. 디저트 느낌의 치킨 사이드 메뉴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죠. 다음은 플래시 최서우의 차례. 패키지를 열자마자 심사위원들의 미소를 끌어냅니다. 옥수수에 베이컨을 마른 한국식 맥앤치즈 요리.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시작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사이드 메뉴의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드 메뉴계의 정석 같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김말이. 만드는 과정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종훈 도전자의 오징어 궁채 김말이. 궁채나물 식감 너무 좋다 이거. 오독오독한 거. 흔한 메뉴인 김말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궁채나물 이게 약간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하지 않은 재료인 궁채나물을 써서 식감이 일품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어진 오늘의 마지막 심사. 오늘만큼은 꼭 치킨 배지를 사수하겠다는. 누구보다 치킨 배지가 간절한 박대현 도전자의 차례. 비주얼은 대박인데. 열자마자 시선을 붙잡는 지리는 비주얼을 보여준다. 맛있는 고기소로 속을 꽉꽉 채운 수제 팥캐리면 요리였죠. 엄청 맛있는데 이거? 이거 한 끼 식사로도 됐네.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간편함과 더불어 일품의 맛을 자랑하고 이 메뉴가 너무 잘 만들어서 치킨을 건너뛸까봐 걱정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치킨에 손이 안 가는 게 단점이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본선 6라운드의 우승자는 최서우 도전자는 몇 표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역시 이 분야의 끝판왕답게 모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성주현. 오늘의 진짜 우승자는 박대현 씨입니다. 박대현 도전자였죠. 드디어 첫 배지를 받게 된 박대현은 우승의 영광을 할머니께 돌리던 중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 커서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세요. 근데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평생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를 위해 그렇게 좋아하시는 치킨 대접 한 번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할머니 더 많이 튀겨드릴게요. 사랑해요. 자주 요리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의 불씨를 더욱 지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탈락자는 박순신님이 탈락하겠다. 박순신 도전자님. 순신 아버님. 박순신 도전자님. 모두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 라운드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뭐요? 그 이유는 아니 없어요 그냥. 치킨 미션이 아니라 사이드 메뉴를 만드는 미션이었기 때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순신좌가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고르죠. 대신에 하지만 탈락자가 없는 대신 이번 라운드 우승자 박대현에겐 다음 라운드에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 엄청난 베니핏을 드립니다. 일주일 뒤 어김없이 찾아온 본선 7라운드 경연. 오늘의 미션은 바로 달걀 특수 부위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사용해서 맥주와 어울리는 치킨 요리 만들기입니다. 치맥에 가장 어울리는 치킨 만들기. 오늘 미션의 특이한 점은 도전자들이 각각 닭의 다른 부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종류는 닭발, 닭목살, 닭가슴살, 윙과 봉,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부위라는 닭 백리까지 총 5가지. 어떤 재료를 누가 먼저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지난주에 1등을 차지한 박대현 도전자에게 베네핏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라운드 우승자의 베네핏이 발동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본인이 주고 싶은 부위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의 재료도 초이스할 수 있는 거의 인피니티 스토급 우대권이 주어집니다. 김종훈의 하트를 시작으로 모두가 킹대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안병태. 몇 분 전 박대현 도전자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양보를 좀 했습니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박대현이를 좀 잡아야겠다. 이런 미래를 모른 채 혀를 놀려버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약간 편파 판정 있지 않나라고. 편파가 좀 플래시 누나도 그만. 상품성에서는 제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망했다. 대현이에게 조금 더 잘해줄까. 모두가 기피하는 부위는 역시나 닭가슴살과 닭발. 그때 대현이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플래시가 한마디. 대현아, 누나는 너의 실력을 의심한 적이 없어. 우디르로 빙의하고 안병태는 박대현 형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현이 형이요? 갑자기 그를 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죠. 요리 잘하면 형이. 과연 대현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두 분 중에 닭발은 안명태로.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안병태는 탈락, 아니 닭발, 박대현은 백리, 김종우는 닭가슴살, 박순실은 목살, 최서우가 윙과 봉으로 재료가 정해지며 본격적으로 7라운드 경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치킨 요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스타트들을 보여주는데 박대현은 준비한 과카몰리를 과카몰리에다가 튀김옷을 입히는 것 같습니다. 튀기기 시작하죠. 듣도 보도 못한 레시피에 다들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코노소스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갖고 바로 그냥 튀깁니다. 하지만 옥수수까지 튀기기 시작하자 저 아이디어 좋다. 아 진짜 맛있겠네요. 궁금증이 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해질세라 김종우는 진미채를 튀기고 시장 같은 대박 맛집 같다. 최소호는 양파 사이에 치즈를 끼우며 치즈 양파링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안병태입니다. 문제는 닭발의 안병태. 혼자 비주얼 한국인의 밥상에 딱 봐도 맥주보단 소주가 어울릴 것 같은데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고운 자태의 친느님들이 튀김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역시 언제나 치킨은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분주하게 닭을 튀기는 가운데 끓는 소리만 들리는 안병태의 식탁.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닭발이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요리 시작 40분 만에 드디어 닭발의 모습이 드러나고 혹시 삶은 닭발을 치킨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도전자들의 닭들이 저마다 먹음직스러운 치킨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대로 맥주 안주였죠. 하지만 이와 달리 닭발은 아직도 허여멀건하기만 한다. 이에 안병태도 비장의 무기 숙주를 꺼내는데 기대보다는 숙주는 정말 마지막에 포인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저거는 숨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숙주나물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모양만 보자면은 되게 좀 눅눅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숙주 튀김옷도 다 벗겨져 버린 상태. 안병태가 서둘러 완성된 숙주 튀김을 먹어보는데 대처마을이야.
설상가상 시간도 없는데 튀김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번 라운드에 유력한 탈락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도전자들이 플레이팅을 하기 시작하고 심사위원들의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병태자는 이제야 닭발에 튀김가루를 묻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튀김기에서 나온 닭발이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다른 부위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비주얼을 보여주죠. 맛있겠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단 2분. 안세로이가 튀긴 닭발을 차곡차곡 그릇에 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숙주튀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쌀국수 한 그릇을 받아보는 것 같은 비주얼. 푸짐한 쌀국수를 보는 듯했죠. 그렇게 제한시간 1시간을 꽉 채우며 7라운드 경연이 종료됩니다. 곧바로 이어진 평가시간. 가장 먼저 박순신 도전자의 꽈리고추와 산초가 만난 마라롱샤 소스치킨. 한 번 먹으면 진짜인데 산초 안에 맥주를 부르는 마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산초가 곁들여져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만한 향이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천재. 최천재의 양파링과 깻잎을 얹은 치킨. 다들 만드는 과정부터 기대가 가득했던 양파링보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냥 딱 먹었는데 입안에 죽재요. 오히려 깻잎과의 조화가 지렸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세 번째 도전자는 이것도 어려운 재료죠. 정말 소리 없이 강하십니다. 뻑뻑한 닭가슴살로 치킨을 만든 김종훈 도전자. 진미채 튀김과 함께 매콤함을 더한 간장치킨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닭가슴살이 지닌 퍽퍽함이 주는 한계와 양념도 맛있고 튀김옷도 바삭바삭한데 맛은 있었지만 양념치킨 시켜서 닭가슴살 부위를 먹은 느낌인 것 같아요. 흔하게 접했던 맛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아쉽게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탈락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다음은 모두가 기피했던 그 재료, 닭발로 요리한 병태자의 차례.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는 유력한 탈락 후보로 보이는데 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베트남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를 했었는데 그때 남은 쌀국수 육수와 치킨을 이용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만들어줬던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으로 항상 안병태 씨 요리에는 항상 드라마 뭐가 있어. 가산점을 얻으며 출발합니다. 그때 맛있어서 메뉴에 올렸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식을 시작하는데 수가 좋아.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따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뼈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입에 집어 넣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엄청나게 맛있다는 극찬을 듣게 되죠. 게다가 참가자들 대부분 치맥에 어울리는 양념치킨을 주로 택했지만 맥주를 부르는 건 양념이라기보다는 담백한 안주거든요. 유일하게 담백한 프라이드 튀김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재료가 닭발이 걸렸을 때 저희는 이제 속으로 이제 오늘 안병태 죽었다. 닭발이었기에 엄청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며 순식간에 유력한 탈락 후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간다. 왜 베트남 식당에서 헤드 셰프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안병태 보여준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라운드 우승으로 기세를 타고 있는 박대원 도전자. 부위 우선 선택권을 통해 고른 쫀득쫀득한 식감의 백립과 과카몰리 튀김 그리고 치즈 퐁듀를 더한 치킨을 선보이죠. 그런데 먹어봤나? 거의 이거 튀겨서. 이거 뭐야? 전 왜 이렇게 눅눅해? 애초에 과카몰리를 튀김을 한다는 게 과카몰리를 튀길 때부터 심사위원들이 보였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어진 송훈 셰프의 평가. 송훈 셰프님. 네. 예. 그런데 왜요? 수가 좋아. 맥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웬 취객이 등장하죠. 나 참 심사위원이 왜 이러지? 그거 하나 나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정신을 차린 성라가스가 시식평을 이어가는데 이거 구아카몰리 이거 튀긴 거 먹어보시고 한 거예요? 네. 먹어봤어요? 네, 진짜요? 이따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이걸 과연 먹어보고 저희한테 음식을 내놓은 건지. 사이드 메뉴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평가가 종료되고 6표 가운데 6표를 받았습니다. 만장일치의 표를 얻은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안병태 도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안병태 도전자.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본격 참여의 능. 대한민국 치킨 대전만의 최고의 장점은 이번 라운드를 우승한 이 치킨을 치킨 플러스 신메뉴로 출시되어 안방에서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이번 라운드 탈락자는 김종훈 도전자입니다. 그저 탈락을 피하기 위한 평이한 치킨이었다는 평을 받은 김종훈 도전자로 정해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4명. 준결승전답게 굉장히 특별한 미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단 한 사람을 위한 치킨 만들기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위한 치킨 만들기.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치킨을 만들게 될까요? 먼저 안세로이의 단 한 사람은 바로 장모님을 위한 치킨을 만들려고 해요. 장모님. 캐나다에 있을 때 타지에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준 장모님을 위해 특별한 치킨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킨을 위해서 최서우의 단 한 사람, 바로 엄마!
어머니였습니다. 모녀 하와이 여행을 앞두고 받은 암판정으로 잠시 휴식 중이신 어머니를 위해 또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와이에서 함께 먹고 싶었던 요리를 주제로 정한 것이었죠. 요리 연구가인 어머니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없어 나한테? 요리 경연을 준비하는 딸에게 4등에 떨어지는 거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꼴찌에서 떨어진 거나 똑같아. 레오니다스 뺨치는 매운맛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박순신 도전자의 단 한 사람은 바로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 미션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 다음은 박대현 도전자. 그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은 역시나 저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할머니 치킨 좋아하잖아. 내가 가서 치킨집 닭튀긴다니까?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치킨 튀긴 거 맨날 줬잖아. 기억 안 나?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이제는 조금 전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위한 할머니를 위한 내가 요리를 만드는 거야.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네 사람 모두의 소중한 진심이 담긴 준결승전이 시작되죠. 탑 4만 남은 현재 닭 염지 방법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박대현은 맥주다. 맥주로, 안병태는 장모님이 즐겨 먹는 모스카토 와인으로, 최서호는 파인애플로 염지를 하며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하죠. 심지어 박순신은 순신 도전자는 저 금이 들어간 것 같아. 금색 식용색소를 사용한다. 아내에게 금을 한가득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 있었죠. 같은 시간 박대현은 소고기를 자르고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이컨 김치볶음은 너무 맛있겠다. 베이컨 김치볶음까지 만들죠. 한식 대첩에 가까운 분위기인데요. 한식 대첩 뺨치는 요리가 이어지고 활용정점 장아찌까지 등장합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해주셨던 요리들을 응용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렇게 박대현이 완전 한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안병태는 오랜 타지 생활을 한 장모님을 위해 레디쉬를 이용한 피클과 이탈리아식 베이컨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요리 방향이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치킨 대전 최초로 숯이 등장합니다. 숯불 치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저 숯불로 구우려면 저 신경 엄청 쓰일 텐데. 엄청난 양을 숯불로 구워야 했기에 그 난도를 다들 걱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20분 뒤 엄청난 양의 연기가 스튜디오를 뒤덮기 시작하고 훈련병도 울고 갈 화생방 훈련이 시작됩니다. 카메라도 뿌연데다가 모두가 기침까지 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연기가 방향을 틀어 한쪽으로 향하는데 바로 순신좌의 식탁. 본의 아니게 스모크 어택을 조져버립니다. 저기서 술 냄새 나겠는데요? 더불어 순신도전자의 치킨에 훈연량이 추가로 입혀지기 시작하죠. 모두가 농담하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이번엔 갑자기 차지지? 진짜 에어컨 틀었나봐. 혹한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연기로 가득 찬 스튜디오를 환기시키기 위해 문을 열어뒀기 때문이었죠. 맛없기만 해봐라. 최서호. 오늘 최숯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같은 시간 박순신 도전자는 생소한 모습의 재료를 꺼냅니다. 하다이프? 밀가루로 반죽을 만든 실, 새우 할 때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카다이프를 튀기기 시작하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을 자랑했죠. 이 카다이프의 용도는 바로 하트 상자가 등장합니다. 선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종이 스타핑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심저격, 사랑이 가득 담긴 비주얼이었죠. 한편 아직 숯불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생존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늘 요리할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좀 빨리 시간이 가서 저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부족한 부분은 토치를 사용한 후 이쁘게 파인애플에 담아 요리를 완성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요리를 끝으로 준결승 경연이 마무리되죠. 첫 번째 심사는 바로 아내를 위한 치킨을 만든 박순신 도전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요리는 금빛 치킨입니다. 이 요리의 이름이 다소 특이합니다. 이어서 이름에 빛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기를 한번 맞았었을 때 아이들의 그 돌반지하고 아내의 폐물을 다 팔아서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죠.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진심을 담아 만든 치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식이 시작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탄의 리액션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처음 녹화에 참여한 침착맨의 표정이 격양되어 보이는데 하나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화가 났어요. 더 먹고 싶은데 양이 적어 화가 났다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베리 굿! 또한 연복자에게도 제가 볼 때는 아내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치킨 체인점 사장이면 이거 꼭 출시해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극찬을 받죠.
다음은 이분 음식 오늘 정말 맛있어야만 합니다. 맛없으면 쿠데타 각인 그 치킨 최숯불에 어머니와 같이 가고 싶었던 하와이를 본따 만든 치킨을 선보입니다. 심지어 요리 제목마저 엄마는 늘 파인입니다. 지리는 펀치라인을 보여주는데 와 진짜 잘 졌다. 모두의 기대 속에 시식이 시작되죠.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들인 거에 비해서 저는 하와이를 못 느꼈어요, 솔직히. 돋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숯불이 이 촉촉함이 사라지고 퍽퍽함이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는 캐나다에 계신 장모님을 위해 만든 안병태의 차례. 장모님이 좋아하는 모스카토 와인을 활용한 치킨이었죠. 간장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런 거 처음이에요. 대한 호주형에게도 호평을 받습니다. 소스가 너무 막걸리 맛이 났어요. 하지만 모스카토를 첨가한 화이트 와인 소스의 강한 술 냄새가 호불호도 갈리게 했죠. 이어서 송은 셰프의 평이 시작되는데 그 막걸리의 향, 모스카토의 그 진한 향이 있거든. 못 먹어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 못 배웠대요. 못 배워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간질 세계랭커 지수자가 진짜? 멍 때리던 침착맨의 침착을 잃게 만듭니다. 저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어서 외국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너무 훌륭한 K치킨으로 송은 셰프의 극찬으로 시식평이 마무리되죠. 마지막 순서는 할머니를 위해 치킨과 한식을 결합한 박대현 도전자의 삼색 핫도그 모양 치킨. 그런데 장지수 심사위원은 치킨을 뱉어버리기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맛이 강한 한식 반찬과 치킨을 조합하다 보니 본래의 치킨 맛을 죽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준결승전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오늘 경연 최고의 치킨은 바로 아내를 위한 치킨을 만들었던 박순신 도전자. 탈락자는 박태현 도전자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치킨을 만들었던 박대현 도전자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시작되는 대한민국 치킨 대전. 대망의 결승전. 명불 결승전답게 그동안 참가했었던 모든 도전자들도 게스트로서 초청되고 이어서 마지막 미션이 공개되는데 오늘 미션은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10억 치킨을 만들어랍니다. 한마디로 존내 맛있는 치킨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60분 제한 시간을 없앴습니다. 시간 제약조차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치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연이 시작되고 우승자의 치킨은 곧바로 실제 출시 예정이라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었기에 도전자들의 눈빛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뭐지? 먼저 박순신 도전자가 여러 종류의 과자와 시리얼을 메이플 시럽과 함께 섞더니 자, 말씀드린 순간 고추 사이에 고추 안에 넣기 시작하는데 고추 사이에? 매운 고추와 달달한 토핑의 만남,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이었죠. 좀 맛이 궁금하네요. 하지만 호기심 유발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안병태는 손질한 감자를 얇게 채로 썰고 있는데 칩을 만들려고 그러나? 칩? 수미 감자칩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였죠. 한편 최서우는 튀김 반죽물에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어서 검정 반죽물을 만듭니다. 왜 저기다 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때 뿌린다. 흑임자 반죽물을 닭 위에 뿌리기 시작하는 최천재. 이것은 마치 뭐죠? 호랑이 치킨인가요? 호랑이 치킨. 호랑이 줄무늬를 연상케 했죠. 2022년 이민년 호랑이에 맞춰 준비해온 지리는 치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름 속으로 투하되기 시작하죠. 무조건 사 먹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기막힌 아이디어. 과연 튀긴 후에도 무늬가 잘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환호성과 함께 호랑이 치킨이 늠름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고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무늬가 좀 나온 겁니까? 연습한 대로 아주 잘 나온 듯 보였죠. 자, 케첩. 같은 시간 안병태는 감자칩에 이어 케찹을 꺼냅니다. 이어서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감자칩이 등장하고 아주 노릇노릇한 비주얼에 모두가 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써 튀긴 감자칩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잘게 부서진 감자칩은 감자칩 튀김 반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신 저걸 튀긴다고? 겉에 묻힌 감자칩이 튀겨지면 눅눅해질 것을 걱정하는 셰프들. 튀김조리 자체가 한번 익혔던 감자칩이었기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타버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은 안 익고 겉은 눅눅해지는 초고난도 작업이었죠. 하지만 우리 안세로이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름 온도를 체크하더니 심혈을 기울여 차근차근 치킨을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저 안병태 감자칩 튀김옷 나왔어요. 잘 나왔어. 완벽한데? 그야말로 미친 비주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게다가 일반 케첩을 올리면 눅눅해지기에 그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그 감자 사이사이에 그 케첩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진짜 영리하다. 치밀하고도 영리한 방식. 서서히 도전자들의 치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를 지켜보던 준현자가 결국 결승까지 오면서 사실 중간중간 내려갔어야 되는데 못 내려갔어요. 피해가 될까봐 참지 못하고 출격합니다. 진짜 부럽다. 라이드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그의 진심 춤사위. 저거 진심이다. 극한의 찐텐을 보여주던 준현이 형이 프라이드 장인 순신좌의 닭다리를 시식해 보는데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홍콩에 가버립니다. 아, 어떻습니까? 역시 프라이드 방이에요. 내친 김에 이번엔 최천재의 호랑이 치킨도 한 조각 먹어보는데 나 이거 하려고 치킨 대전 한 거거든요, 사실. 잘 튀겨졌나? 잘 튀겨졌나? 또 한 번 비룡 타임이 찾아온 준현자. 간이 예술이에요. 오 마이 갓. 천재 맞아요. 이어서 안병태의 감자칩 치킨까지 먹고선 그야말로 극락을 경험하죠.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세 가지 치킨을 다 맛본 그의 결론은 과연 탑3 할만하네요. 명불 결승전다운 탑3의 위대한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렇게 모두의 요리가 완성되고 마지막이 될 시식과 평가가 시작되죠. 첫 번째는 바로 최천재. 호랑이야, 일단 호랑이야.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 무늬의 독보적 비주얼을 자랑하는 치킨을 선보인다. 결승전인 만큼 다들 신중하게 시식을 시작하는데 뭔가 트렌디한 맛이다 진짜. 흑임자와 크림치즈, 레몬 딜버터가 만나 전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한 맛이란 평가와 함께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데 어디선가는 분명히 출시를 할 것 같아요. 10억을 주고도 살만한 아이디어라는 정말 결승전다운 요리였습니다. 극찬을 받게 된다. 다음은 치킨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박순신 도전자의 차례. 독특한 고추튀김과 함께 더욱더 바삭한 식감을 살려줄 녹두를 얹은 치킨을 선보이죠. 다들 받자마자 사이드인 고추튀김부터 먹어보는데 저 고추튀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고추튀김에 대한 평가 대신 진짜 프라이드 진짜 잘 튀긴다. 프라이드 자체로는 너무 상한 것 같아. 너무 잘. 녹두치킨에 대한 칭찬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이드 메뉴인 고추튀김은 결승전에서 먹기는 너무 실험적이지 않았나. 맛이 없었기 때문 아니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후라이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1등 아닐까. 치킨만큼은 모두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와일드카드로 살아남아 결승전까지 온 반전의 도전자 안병태. 거의 감자하고 케첩만을 이용한 이 요리가 무슨 맛일지 심플해. 클래식은 먹혀. 무조건.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어렸을 적 엄마가 해주던 요리에서 착안해서 아주 단순한 재료로만 맛을 낸 참신한 치킨을 선보입니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살아있네. 하나만 받겠다. 튀긴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그 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죠.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에 세 글자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맛있다. 이어서 곳곳에서 너무 맛있어. 단언컨대 이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극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크리에이터 승우 아빠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승을 하려는 욕심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의문을 제시합니다. 가족 생각하면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결승까지 와가지고 쓴 재료가 지금 감자랑 케찹이 거의 전부예요. 어렵게 결승까지 와서 아주 단순한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좋다는 거야?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심사평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교를 부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아는 맛인데 조금 비껴나간 그 한 끗이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준다. 같은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이런 단순한 재료만을 사용한 안병태의 의도는 결승전에서는 제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승아빠 말씀하신 대로 좀 기본적인 맛, 그냥 튀김에 케찹 찍어 먹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그 일반적인 입맛의 사람이다. 우승하기 위해 온갖 기교를 부리기보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저희 아이가 처음에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먹게 된다면 이 치킨을 처음으로 먹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내 아이가 커서 처음으로 맛볼 치킨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요리였습니다. 그렇게 결승전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이제 남은 건 대망의 최종 우승자 선발. 대한민국 치킨 대전 최대 상금 10억 원의 주인공. 전국의 날고 기는 치킨 장인들을 모두 물리친 최종 우승자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안병태 도전자. 안병태 도전자. 안병태 도전자. 머나먼 타지 호주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힘들게 요리를 배웠다는 그 탈락 후 다시 부활해서 결국 우승까지 한 기적의 도전자. 니값을 제대로 보여준 안세로이가 최종 우승을 거머쥡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요리사인 게 후회가 됐었습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되게 후회가 돼가지고 요리사는 안 하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갔었는데 진짜 우연하게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도 몰랐던 저희 능력을 조금 찾아내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킨대전 최고의 장점, 이 우승 치킨도 역시 치킨 플러스에서 신메뉴로 출시되어 바로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대전 무려 3개월간 진행된 역대급 치킨 서바이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10위와 최종화까지 리뷰 마무리하며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종류의 치킨들과 차별화된 미션들의 다양화로 즐겨봤던 예능이었는데요. 특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치킨에 정말 진심인 도전자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더 몰입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누이 말했지만 치킨대전 최고의 장점이자 차별화된 특징은 그저 맛있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연에 나왔던 치킨들을 직접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쌀국수 비주얼의 지리는 술안주 치킨, 한잔 핫짜오는 한잔 핫짜오 닭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마지막 결승전 안세로이가 딸을 위해 만든 우승을 캐닭 치킨은 감자 크럼을 묻혀 튀겨 극강의 바삭함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에노와 포테이토 토닥토닥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어제 치킨 플러스에 출시되어 따끈따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접해 맛을 상상만 하던 음식을 바로 내 눈앞으로 대령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여형 예능으로서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화부터 12화까지 모두 3부에 걸쳐 4화씩 리뷰했는데요. 아이스크림 치킨이 등장했던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다룬 1부, 무지개 치킨이 등장했던 5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을 다룬 2부 영상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하신 뒤 여러분들의 최고의 치킨은 무엇이었는지 의견 공유해주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대한민국 치킨대전 9화부터 최종화까지의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봐라.